오늘 또 법원에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이게 장장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 만에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아니고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대상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이분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사건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선고 결과가 내려질지 궁금했었는데 그 판결 결과 벌금 2,400만 원이 나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거 직전에 SBS에서 지금 그 뉴스 브리핑, 편사옥의 뉴스 브리핑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실시간 선고와 그 방송이 맞물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벌금이 2,400만 원이 나왔다 속보가 딱 전해지는 순간 그래서 제가 지상파 라디오 진행자기도 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깊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경원 의원에겐 정치적 실현의 시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선거도 이제 나가기 힘들게 됐고 뭐 어떻게 할지 막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 국회법에서는 400만 원만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또 표정 관리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죽다 살아났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을 했고 이거의 의미는 사실은 그 판사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저항권 행사다. 아니면은 이게 면책 특권이다. 이런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사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서 너희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 것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천하의 김준일 평론가도 생방송에서 헷갈릴만 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양형 구조가 의원직 유지와 상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궁금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혐의가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가지고 당시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부분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정개특위나 사회특위 회의장에 들어서려는 뭐 민주당 의원들을 막아선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여부가 적용이 된 건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얼마나 나와야지 의원직이 상실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금고 이상이 나와야 이제 일반 범죄는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공직선거법이나 국회법에 관련해서는 이제 벌금형 뭐 100만 원, 5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유형의 판결이 가장 최악의 판결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곳은 정치적인 고려 다 띄고 마지막 그냥 법률대로 법과 원칙대로 판단을 내려서 모든 분쟁을 종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십시오. 유죄는 유죄인데 또 의원직은 살려놨어. 그리고 벌금 내면 땡이야. 아무런 제재가 그 실효적인 제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국회 선진화법에서 규정한 그 처벌 조항은 이게 이제 이 선례가 남으면요. 앞으로 이제 법원은 또 판단 안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줄타기식으로 판단을 딱 내려버려요. 그럼 사회적 갈등은 아무런 해결도 안 된 채 또 이렇게 갈등이 더 증폭되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정작 이 하나의 판결만 놓고서도 나경원 의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뭐 유죄는 받았지만은 뭐 유감이고 우리는 뭐 의원직도 살아 있으니까 앞으로 뭐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유죄는 또 나왔으니까 유죄를 또 강조하면서 서로 또 평행선을 달리는 이제 이 구도가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위 결정, 이 비겁한 결정 하기 위해서 6년 7개월을 끌었나? 전 이 부분을 사법부에다가 다시 되묻고 싶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할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부담은 너무 커진다. 지금도 뭐 내란 종식과 이걸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 안 하면 또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 도돌이표 구조를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할 것이냐. 전 참 사법부에 정말 저는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빠르게 그 양형 이유를 좀 살펴봐. 양형 이유라는 거는 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는지는 설명을 좀 봤는데 그 부분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건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본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에 총선,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2024년 4월에 총선 등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판결을 이렇게 늦게 해놓고 총선으로 지방선거로 민심으로 심판했다고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엉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은 그러니까 작년 총선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겨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분이 이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분이 떳떳하게 당선될 수 있게 빨리 해주든지 선고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교정을 하든가. 아예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500만 원 이상 벌금이면은 그래서 아예 선거를 못 나오게 하든지 정리를 빨리 해줬어야죠 이거를. 물론 그러니까요. 정치권 네. 눈치도 봐야 되고 양쪽에서 뭐 이렇게 압박도 있고 그러는데 사법부는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판결하라고 사법부의 그 좋아하는 그 맨날 입으로 맨날 하는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소신대로 했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존중합니다. 존중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 판결이니까 당연히. 예, 네. 그리고 뭐 좀 아주 개인적인 얘기인데 오늘 저녁에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방송해요. 제가 좀 이따가 생방송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녹화 방송 네. 뭐 어디 뭐 방송에 같이 야, 녹화 그러면은 방송. 오늘 선고 날 걸 알면서 방송 녹화를 진행하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모험인데. 그러네. 그래서 살짝. 예. 모르겠는데 나경원 네. 의원은 아마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아마도 의원직 선고형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지력이 좋으시겠지. 예지력이. 미래를 보는 눈이 좋으시. 예.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 3개를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2016년 총선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22년 6월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어요. 24년 총선 민주당이 압승한 거 맞아요. 그러면 판사가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수를 가지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안 할 이유가 되는지는 설명이 부가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당장 제시된 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들이 재판을 질질질 끌어놓고 그동안의 정치적 판단이 있으니까 뭐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 이거 무슨 논리가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한 걸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일을 안 해놓고 정치적 판단이 있었으니까 뭐 솜방망이 처벌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는 판사가 그 중간에 인용한 게 무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맞아. 판결 그렇습니다. 그걸 끌고 와가지고 뭐 충분히 뭐 그때 주장할 당시에 만했다. 주장할 만했다는 식으로 또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갖다 쓰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죠. 아니 사법이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라 그랬지 정치적인 거 딱 봐가지고 뭐 이 법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어떻게 헌법재판소는요 정치적 사법 기구입니다. 그 태생적인 본질 자체가 헌법을 해석하고 정치적인 사법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놔둔 거라 그 구성 자체도 그래서 333으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 하고 행정부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근데 법과는 다르죠. 법과는 상권분립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상권분립 체계하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가지고 심판하는 기구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질할 거면은 뭐더러 사법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질질 끌어놓고 정치적 판단 받아봤으니까 뭐 괜찮다. 뭐 헌재에서 그 법에 대해서 몇 대 몇 나왔으니까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정말 사법부가요 스스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요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해지고요. 저 정말 이번 판결도 지금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전 그 연장선상에서 이건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저는 비겁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총합 벌금 2,400만 원을 나경원 의원한테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나경원과 검찰은 항소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 이런 중대 문제에 부닥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소가 정성호 장관이 밝힌 이유는 형량이 절반 이하로 나올 때는 항소를 하고 절반 이상이면 항소를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그 5명 중에 2명만 그렇게 구형보다 더 나왔으니까 그것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은 2년 뭐 징역 2년 구형했는데 그렇죠. 벌금 나왔잖아요. 1년이지. 사실은 벌금인데. 하는 게 맞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또 이제 뭐 야당에서는 그거 그렇죠. 대장동은 안 했는데 이거는 하네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노돌이표 노돌이표. 예. 아예 별개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별개도 별개지만은 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는 그렇죠. 차원이 달라서 이건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대장동 문제 저도 뭐지 오늘까지 얘기하고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양형 기준에 일단 맞아요.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재량의 범위인 것도 맞고 더 중요한 판단은
그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좀 1차 수사, 2차 수사 이건 저는 밝혀질 걸로 봐요. 조만간 이제 뭐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밝혀는 질 건데 그 조작 수사 부분, 뭐 녹취록에 대한 위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이게 지금 보도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못 보고 계시는데 그게 나온다고 하면은 항소 포기에 대한 전 논리적인 뒷받침이 다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설명들 다 띄고 무조건 7,700억 어디 갔냐는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번 항소에서도 왜 이건 또 항소하냐고 또 난리를 치겠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정쟁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 정치가 가서는 안 되고 전 이번에도 그냥 기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항소할 거고 자꾸 이걸 대장동하고 엮어서 한다면은 아마 조작 수사 부분, 2차 수사 부분이 밝혀지면 저는 아마 이거 진짜 쓰나미로 다 밀려갈 수 있다. 전 그분들에게도 좀 경고를 날리고 싶어요.